누구는 길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 아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30년간 아픈 나무를 돌봐온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펴낸 곳 매입은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 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을 한두 장씩 찍던 것이 언제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 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여지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명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괴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듬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그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 전나무. 오래되긴 했지만 영화 편지를 본 사람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전거를 타고 오가던 광릉 수목원 앞에 그 예쁜 길을 기억할 것이다. 잘 다져진 길의 양옆으로 아치형을 이룬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전나무다. 전나무가 조화를 이룬 멋진 절경 덕에 그곳은 누구나 한 번쯤 들려보고 싶은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전나무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깊은 산 속의 숲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언젠가 오대산 월정사 앞에 전나무 숲을 간 적이 있다. 전나무들끼리 어우러져 곱게 자란 모습을 본 순간 내 입에선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저런 게 바로 나무구나. 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듬에 있다. 다른 나무들처럼 희거나 굽은 구석 하나 없이 그 몸통이 곧고 바르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절대 굽어 자라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위로만 뻗는다. 이렇듯 줄기가 하나의 줄기로 곱게 자라는 특성을 일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주변에 버텨줄 만한 게 없으니 결국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 갈피를 못 잡게 된다. 그런데 전나무 숲의 나무들은 그렇게 위로만 곱게 자라면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예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저희끼리 적당한 간격으로 무리를 이뤄 각종 풍상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만일 전나무가 저 혼자 잘났다고 한 그룹씩 떨어져 자랐더라면 그 곧은 줄기가 눈이나 바람, 서리를 이겨내지 못해 결국엔 부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강직하게 외대로 자라지만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전나무. 결국 더불어 사는 전나무의 모습은 제 스스로를 더 굵고 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남을 앞지르려 하기보다 손잡고 함께 사는 것이 종국에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실국수처럼 가느다란 몸집에 키만 커서 가벼운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나무들이 유독 많다. 특히나 조림지에 가보면 곱지만 앙상하게 마른 나무들이 한결같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남과 경쟁하며 독단적으로 자라다 보니 결국엔 혼자 힘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들이 사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다. 왜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 한결같긴 하지만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말이다. 애초에 강직함이 독단으로 변질되어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고든 삶은 외로운 법이라고.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러나 나는 고든 삶일수록 더불어 남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 강직하고 혼자 고두려는 자는 절대 남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초심마저 허려져 버리면
종국엔 고집불통으로 남아 모두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하며 끝까지 고집 피우다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디 한둘인가. 전나무의 우거진 모습을 대할 때마다 나는 아웅다웅 다투며 서로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던가. 내 안의 고집스러움,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전나무. 깊은 산 속에서 더불어 곱게 자라는 전나무는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